비글하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도 동글동글한 눈망울에 축 늘어진 긴 귀, 그리고 아이들 곁에서 꼬리를 신나게 흔드는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천사 같은 비글에게 우리가 모르는 정말 가슴 아픈 비밀이 하나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실 비글은 전 세계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랍니다. 정말이에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왜 하필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비글이 그런 운명을 맞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와 함께 다행히도 새로운 삶을 찾은 비글들의 희망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비글들이 실험실 안 작은 케이지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요. 원래라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다니고 아이들과 함께 공놀이하며 웃음소리를 내야 할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세상은 온통 하얀 벽과 차가운 철창뿐이에요. 짖는 소리 대신 조용한 침묵이, 자유롭게 뛰는 것 대신 끝없는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따뜻한 거실이 아니라 차가운 사육장에서 태어나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기본 검진과 표식을 받고 나면 사람의 품이 아니라 실험실로 가는 운송 케이지에 들어가게 돼요. 그 순간부터 이름이 아니라 차가운 숫자로만 불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 아니라 실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비글은 실험 목적에 따라 짧게는 몇 주, 길게는 2에서 3년 동안 사용돼요. 신약의 단기 독성 시험은 보통 90일, 장기 독성 시험은 1에서 2년, 때로는 그 이상 계속되기도 해요. 2024년 한 해만 봐도 미국에서는 4만 마리가 넘는 개들이 실험에 쓰였는데 그 대부분이 비글이었어요. 새로운 약의 독성 실험, 몇 시간씩 이어지는 흡입 실험, 그리고 화장품 원료의 피부 자극 실험까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수천 마리의 비글이 실험실에 남아있고요. 신약 개발을 위한 독성 시험, 사람에게 투여되기 전 안전성 검증, 그리고 농약이나 화학물질의 장기 노출 실험에까지 동원되고 있거든요. 그럼 실험이 끝난 뒤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대부분 안락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안타깝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물론 2015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조건을 충족하면 입양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비글이 실험 후 그대로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은 분명히 존재해요. 2022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대형 사육장에서 무려 4천 마리의 비글이 구조됐어요. 상상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잔디밭에 발을 디뎠을 때를. 처음에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지만 점점 두려움 대신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미국에는 정말 특별한 단체가 있어요. 바로 비글 프리덤 프로젝트라는 곳인데요. 이 단체는 2010년부터 실험실에서 구조된 비글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있어요. 이 단체의 특별한 점은 단순히 구조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나온 비글들은 처음에는 사람을 무서워하고 심지어 햇빛도 무서워해요. 평생 케이지 안에서만 살았으니까요. 비글 프리덤 프로젝트는 이런 아이들에게 천천히 사회화 교육을 시켜줘요. 처음 잔디를 밟아보고, 처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처음 사람 손길에 꼬리를 흔드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는 거죠. 지금까지 이 단체가 구조해서 새 가족을 찾아준 비글이 수천 마리가 넘는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실험이 끝난 동물들은 실험동물윤리위원회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그리고 사회화 교육을 마친 후에 일반 가정으로 분양될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중심에는 비글 구조 네트워크 같은 정말 고마운 단체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실험이 끝난 비글을 보호하고 평생 함께할 진짜 가족을 찾아주는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람 손길조차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마음을 열고 꼬리를 흔들기 시작할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 소중한 순간 뒤에는 여전히 수많은 비글이 실험실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따뜻한 변화를 보며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왜 비글은 실험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게 된 걸까요? 결국 비글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가장 이상적인 실험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독성 시험과 약물 반응 평가입니다. 이때 설치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비설치류 동물이 반드시 필요하죠. 비글은 성격이 온순하고 개체 간 유전적 차이가 적으며 사람과 유사한 약물 대사 과정을 보여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초기 독성 평가부터 장기 투여 연구까지 널리 활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험에 가장 잘 맞는 견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율성 뒤에는 늘 무거운 윤리적 고민이 남아 있어요. 비글은 순하다는 이유로 수없이 실험에 동원됩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나면 버려지거나 철창 속에서 평생을 보내기도 하죠. 윤리적으로 이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비글이 온순하다는 이유로 계속 실험에 쓰이는 현실은 윤리적으로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험이 끝난 개들이 버려지거나 평생 철창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 사용을 줄이고 대체 방법을 찾는 노력은 더 늦추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학자와 동물의 복지를 걱정하는 윤리 전문가. 결국 같은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래 비글은 어떤 개였을까요? 사실 비글은 영국에서 토끼를 쫓던 활발한 사냥개였어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온순하고 친근한 성격을 갖게 됐고, 그래서 사랑받는 가족견이 되었죠.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약을 만들 때 꼭 비설치류, 동물 실험을 거쳐야 한다는 국제 가이드라인이 생기게 돼요. 그때부터 비글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과학자들은 온순해서 다루기 쉽고 유전적으로 개체 차이가 적어 연구 결과가 안정적인 동물을 찾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비글이 이 모든 조건에 딱 들어맞았던 거예요. 온순한 성격, 관리하기 좋은 적당한 체구, 그리고 이미 수십 년간 쌓인 연구 데이터까지, 이 모든 것이 겹치면서 비글은 실험실의 표준견이 되어버린 거죠. 비글이 실험견이 된 건 온순한 성격과 표준화된 특징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가 3R 원칙에 따라 대체, 감축, 개선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요. 오늘 비글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남겼나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